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플랜바이 경영경제 인사이트의 신효섭입니다. 오늘은 제가 동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회사 생활 외에도 여러 개의 파이프라인을 두시고 그다음에 수익 활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창업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수익 사업을 벌이는 데 있어서 유의해야 될 점, 여러분들이 흔히 고민하시는 게 아마 창업 관련해서 수익이 나고 그 다음부터 세금 이슈가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또 내가 내야 되는 세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인 세무법인의 대표 세무사로 활동하고 계신 신철 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철 세무사입니다. 요즘 유튜브 인기 있는 채널들을 보면 요즘 돌아가는 상황, 경제 상황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제 눈에 띄는 대표적인 채널들이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맞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 거겠죠. 그리고 월급쟁이 부자들. 저는 이 월급쟁이 부자들 채널을 즐겨 보는데요. 거기에서 월급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여러 가지 수익 활동을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세무사님을 모시고 하나하나 기본적인 지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세무사님 요즘 부캐의 시대예요. 그렇죠. 엔잡러라고도 하고요. 인터넷이 발달하고 모바일 기반이고 전자상거래도 활성화되고 하면서 개인이 수익 사업을 벌일 수 있는 것들이 기회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맞습니다. 많아졌어요. 그렇다고 개인이 사업자 등록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어디엔가에는 등록을 해서 사업을 펼쳐야 될 텐데. 그렇죠. 그럴 경우에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제가 만약에 창업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창업을 해서 아마존 셀링이든 또는 네이버에서 물건을 올려서 상품을 팔든 세무사님이라면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점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 그 네이버 스토어팜이라든지 아마존이나 기타 소셜 커머스 사이트에서 이렇게 물건을 소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직접 사입해서 파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업자의 유형을 모르는 게 되겠죠. 많이들 요즘은 알고 계시더라고요. 일반 과세자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간이 과세자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게 조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기 투자 비용이 많지 않다면 간이 과세자로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측근들도 많이들 하고 있어요. 많이들 하고 있는데 초반에는 거의 대부분이 간이 과세자로 많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럼 지금 세무사님 말씀 들어보면 일반 과세자보다는 간이 과세자로 처음에 사업자 등록을 해서 사업체를 운영해 나가는 게 세금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간이 과세자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간이 과세자의 임계치라고 해야 되나? 매출의 최대치가 8천만 원인데 1년에 8천만 원의 매출이 넘지 않는다면 간이 과세자를 하실 수 있거든요. 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부가가치세입니다. 예를 들면 그거죠. 제가 이런 보드마카를 하나 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 보드마카가 1,100원입니다. 1,100원인데 그럼 1,000원은 이 마카 값이 될 거고 100원은 부가가치세가 될 거예요. 그런데 간이과세자는 1,100원에 팔아도 부가가치세가 100원이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물건 가격의 10% 거기다가 업종별로 10%에서 40%의 부가율을 곱하기 때문에 1에서 4%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무시할 수가 없죠. 보통 5천만 원 매출이라고 가정하면 500만 원은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언더로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포인트 말씀하셨는데 저도 주변에 창업하려는 친구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물건값을 내가 매기잖아요. 그렇죠. 판매가를 매기면 판매가가 전체가 다 내 매출인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게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부가가치세만큼은 따로 조금 관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되실 거예요. 네. 저도 잘 안 돼요. 네. 왜냐하면은 부가가치세에 포함된 돈이 제 계좌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제 돈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건 알지만 머리는 아는데 가슴이 그게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정확하게 구분은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게 판매가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내 매출액이 된다라고 정확하게 좀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게 추후에 그 세금 관리하시는데 가장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예를 들어 이제 물건값을 내가 3만 원을 얻고 싶다라고 하면 부가세 10%를 붙여서 이제 33,000원으로 판매를 해야 그렇죠. 내 매출이 3만 원이 되는 거겠군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네. 최근에 가장 안타까웠던 사례가 대표님이 물건을 이렇게 계속 매출이 일으켜지고 매출액이 늘고 있는데 그 영업이익 자체는 크게 늘지는 않는 거예요. 네. 왜 그런가 싶어서 봤더니 대표님이 원가율 산정을 잘못하셨더라고요. 그 똑같이 판매가 안에 들어있는 부가세도 본인의 매출이라고 생각하셔가지고 네. 그런 일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따로 걷어서 모아놨다가 부가세 신고할 때 이제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아마존이나 네이버 통해서 상품을 소싱해서 파실 텐데 그때 이제 판매가를 책정할 때 지금 세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가세 10%를 꼭 인지를 하시고 그걸 반영해서 판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포인트였네요. 네. 네. 중요하고 간단하지만 엄청 중요한. 네. 알겠습니다.